네, 2차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는 자석과 자석 밀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석 및 자석 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석은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얘기하고, 자석 밀도는 이거의 이제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density of magnetic flux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석이라고 하는 양이 무엇이냐, 이제 요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림에 우리가 이제 NS극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S극이 있고 여기 이렇게 N극이 있다면, 앞에서 우리 자기력선이 N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S에서 N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N극에서 몇 개가 나오냐, 이제 자기력선이 얼마나 나오냐, 이 양을 자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자속, N에서 S극 자속이니까 이걸 대개는 이제 총 자속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자석의 총 자속, 또는 우리가 이 면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자석을 딱 반을 잘라서 딱 그 반을 지나가는, 그 면적을 지나가는 이런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력선이. 그럼 그 면적을 지나가는 전체 자기력선이 얼마냐? 이걸 이제 자속의 양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단위는 웨버라고 하는 값을 단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면을 한번 지우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버가 바로 자속의 단위가 되고, 기울은 그리스 문자의 파이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이런 것도 파이잖아요. 이건 파이가 되고, 지금 이렇게 쓴 거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가 되겠죠. 파이, phi. 그래서 지금 이 파이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p 발음으로 파이가 되고, 얘는 F 발음으로 파이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파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래서 1웨버, 2웨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웨버, 그냥 우리가 1웨버 그러면 일반적인 자석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많은 자석의 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제 막대 자석, 좀 큰 막대 자석이라고 해봐야 뭐 0.01웨버, 이 정도 될까요? 아니면 0.001웨버, 매우 작은 1mW 정도 될까 말까, 1mW도 안 되는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 1웨버라는 자석의 양은 좀 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자석 밀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자석 밀도는 이 자석이 지나가는 이 면적으로 자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에 지나가는 자석의 양 그랬을 때 그 값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 자석을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현하자면 자석이 파이가 되고, 면적을 뭐 a라고 하자면 a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a분의 파이, 면적분의 자석의 양인데, 단위를 보게 되면 자석의 단위가 웨버가 되죠. 그리고 면적이 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웨버 퍼 미터의 제곱 이 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바로 우리 이제 대문자 t라고 쓰고, 이걸 이제 테슬라라고 읽게 되죠. 그래서 여기 테슬라 이렇게 읽은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b, 그죠? 기호는 b, 그리고 단위가 테슬라, 즉 1테슬라라고 하는 건 1m 제곱의 어떤 면적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면적을 지나가는 이 자속이 얼마가 됐을 때요? 총 자속이 1m, 가로 1m, 세로 1m에 대한 총 자속이 1웨버가 되면, 이 면적에 대해서 자속 밀도가 1테슬라이다, 1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호로도 이렇게 표현이 됐죠. B는 A분의 파이, 자속 나누기 면적이 바로 자속 밀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문제 2번으로 바로 가겠는데요.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지금 자석하고 자속 밀도 나와 있잖아요. 이걸 직접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의 표면이 100mm의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200mm는 0.2m가 되겠고요. 100mm는 0.1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면적은 0.02m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거로부터 나오는 총 자속이 150 마이크로웨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석 밀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석 밀도는 우리 이제 B였죠. 그래서 B는 A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고, 면적이
0.02 미터의 제곱이고요. 총 자속이 150 마이크로인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웨버 이렇게 써주게 되면 0.02로 나눈다는 얘기는 0.2 우리가 2로 나눈 건 5분의 1 2로 나누는 건 0.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0.02로 나눴다는 얘기는 0.02분의 1이 바로 50이죠. 50. 그래서 50 곱하기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인데 이게 바로 테슬라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5 하면 75고 0이 두 개 있으니까 7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거는 7.5 밀리가 되겠죠. 그래서 7.5 밀리 여기 이제 테슬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테슬라니까요. 그렇죠? 7.5 밀리 테슬라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하면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고 자 이래서 이제 자속 밀도를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 그랬을 때 되게 이제 자기장의 값은 이 자속 밀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가보면 리프팅 마그네트의 최대 동작 자속 밀도는 1.8 테슬라이고 그래서 B가 1.8 테슬라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극표면의 유효면은 단면이 1이다. 총 자속 밀도가 353 밀리웨버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속 밀도가 아니라 자속이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잘못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총 자속이 353 밀리웨버라고 할 때 극표면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고 자속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 자속과 자속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앞에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A를 구하시오. 그러면 A는 B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반지름 이렇게 제곱하면 이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빠져나가는 이 자속의 양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속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 식에 놓고 이제 구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이제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R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R 제곱을 구해놓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R 제곱은 파이 B분의 파이가 돼서 요거의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이제 R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값을 이제 대입을 해보는데요. 여기가 이제 파이가 있고요. 그리고 B는 자속 밀도잖아요. 자속 밀도가 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서를 바꿔서 1.8 파이 이렇게 한번 써보죠. 1.8 파이를 쓰고 파이 이게 이제 바로 자속이죠. 자속 여기 있는 자속이 353 밀리웨버라고 했으니까 3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단위가 뭘로 나오겠어요? 얘가 이제 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 없이 써주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해서 루트 씌워진 것까지 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요 값이 바로 반지름 미터로 표현된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 뭐 그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또 나오게 되면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3번 풀어보시고 4번이었고 11.5절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1.5절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힘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전류가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뭐로부터? 자기장 속에 있을 때 전류가 자기장 속에 있을 때 힘을 받게 된다. 그 힘이 바로 전류 도선이 받는 자기력.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전류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제목을 쓰는 게 딱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죠?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 요 그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이 전동기 그림이에요. 전동기. 그래서 이제 자기장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존재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주면 얘가 이제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동기가 되는 거죠. 자, 자석 및 자석 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자, 하나씩 또 복습을 해보면 장의 자석 밀도 바로 B를 얘기하는 거죠. 몇 테슬라인가. 자, 전류 도선이 있어요. 그럼 전선에 길이가 있고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전류의 강도는 말 그대로 전류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전류의 세기, 자, 전류의 크기,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단위가 이제 암페어가 되는 거고,
이 전류 도선의 길이인데 자기장 속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써먹게 돼요. 자기장 속에 전류 도선이 있는데 자기장 방향하고는 수직 성분의 길이. 네, 요것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이제 자기장이 여기에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만 있는데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전선이 있습니다. I가 있어요. 그럼 이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은 제가 이제 화면을 그림을 색깔을 좀 바꿔보죠.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은 요런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방향이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 속에서 요 방향만의 이 도선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만큼의 길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전류 길이는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빨갛게 이렇게 표현됐는데 요거의 수직한 길이인데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길이는 딱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만 들어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집어넣고 자, 빨간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자,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만 자기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전류 도선을 파란색으로 표현합시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면 이 길이 L은 몇 미터냐 이런 얘기예요. 몇 미터. 바로 요만큼의 길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기장 속에서 수직한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요만큼의 길이. 요거를 이제 L로 보자. L 미터.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B 나오고 I 나오고 L 나왔죠. 얘를 다 곱해줘요. 그래서 BIL 또는 ILB 이렇게 ILB, BIL 그러면 우리말로 그냥 빌 되죠. 빌. 그죠? 빌 이렇게 읽어주면 BIL 또는 ILB 이렇게 해주면 그게 바로 힘이에요. 힘. 이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을 때, 자, 도선의 전류가 I가 되고 자기장의 세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럼 B 속에 I가 있는데 길이 L만큼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곱하는 거예요. BIL 다 곱하면 이게 바로 뉴턴으로 힘이 나오게 되는 건데, 단위는 테슬라, 암페어, 미터 이렇게 해서 곱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걸로 이제 적용한 문제가 문제 4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20A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그랬습니다. 뭐 도선이라고 해도 되고 전선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전류가 20이 흐르니까 I는 20A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0.9 테슬라인 자석 밀도 속에 있죠. 그래서 B는 0.1 테슬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장내에 위치한 도체의 길이가 30cm라면, 그런데 직각으로 위치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럼 도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자기장 속에 있는 길이가 30cm니까 0.3m가 이렇게 되겠죠.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도선이 이렇게 0.3m,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길이만 0.3m라는 얘기죠. 그래서 L이 0.3m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때 힘을 구하라. 그러면 F는 이걸 다 곱하는 거죠. 이걸 다 곱하면 BIL 곱하면 0.6이 나오겠죠. 0.6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뉴턴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구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해지는데, 여기 만약에 30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면, 지금 이게 이제 직각이잖아요. 직각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직각이 아니라 30도, 즉 90도가 아니라 30도라는 얘기는 여기로부터 이렇게 30도라는 얘기인가요? 요 각이 30도라는 얘기인가요? 이 각이 30도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애매하죠. 근데 장의 방향과 3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따라서 잘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30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0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30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장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본래 요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요 길이가 30cm예요. 그러니까 이 도선이 흐르는,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요 속에 들어있는 수직 방향의 길이는 계속 그대로 30cm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류가 처음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장과 이렇게 30도의 각을 이루어라 이랬어요.
그렇으니까 어쨌든 자기장 속에서 이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의 길이는 그래도 30cm이다 이런 얘기예요. 0.3m다. 그래서 기울어져 있어도 답은 뭐예요? 똑같이 0.6 뉴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L이 충분히 길어야겠죠. 이 안에 다 들어있으려면, 그렇죠? 충분히 길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을 해서 자기장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도선의 길이가 딱 30cm만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경사 30도 가지고 여기 이 길이가 아예 30cm예요. 그러면 이 수직 방향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수직 방향의 길이는 제가 이제 삼각형을 다시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이 값이 0.3m라는 얘기죠. 0.3m.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각도가 30도라는 얘기잖아요. 이 각도가 30도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수직 방향의 전선의 길이는 이만큼만 들어있는 거죠. 그럼 얘는 0.3 곱하기 사인 30도가 돼야겠죠. 그때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BIL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이제 구해줘야겠죠. 그래야 요 높이, 그죠? 이 수직 방향의 이 실제 전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직 방향의 길이는 요 길이가 바로 L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B가 0.1 곱하기 전류가 20 곱하기 길이가 0.3 곱하기 사인 30도인데 30도가 2분의 1이잖아요. 사인 30도가. 그러니까 요거의 답을 구하면 0.3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 길이가 아주 길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길이는 그대로 0.3m인데 그렇지 않고 도선의 길이가 정말 0.3m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에 이제 수직선 것만 구할 때는 사인 30도를 구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답이 0.3 뉴턴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애매한 문제였으니까 같이 이제 풀어봤어요. 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도체가 1.2 테슬라의 자속 밀도를 갖는 자기장에 직각으로 위치할 때 자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직각으로 위치한 도체가 있어요. 그때 이제 B가 1.2 테슬라 이렇게 나왔고 그때 이 전기 모터의 40mm의 길이인 도체에 필요한 전류를 구하라. 그래서 이 길이가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길이가 400mm라고 했으니까 L이 0.4m 이렇게만 좀 써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전류는 안 주어져 있는데 힘이 주어져 있죠. 힘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92 뉴턴이라는 얘기죠. 1.92 뉴턴 1.92 뉴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공식에 F는 B1, BIL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힘을 구하라.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I는 BL분의 F가 돼서 B가 얼마? 1.2 테슬라 곱하기 길이는 0.4m 힘은 1.92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단위가 암페어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 만약 이렇게 나왔죠. 도체가 수직이고 전류는 아래쪽으로 흐르며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면 힘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자기장이 있어요. 이런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도체가 전류는 아래쪽으로 흐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런 막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아래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했어요? 길이가 0.4m니까 전류가 아래로 흐르면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이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게 되는 겁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왼손 법칙은 이 중지가 전류 그리고 검지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엄지가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력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류가 아래가 됐으니까 중지가 아래로 되도록 하고 자기장이 오른쪽이 되도록 하면 힘은 어떻게 돼요? 힘은 이렇게 나오는 쪽 얘가 하늘로 올라오는 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선을 넣었을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중지, 가운데 손가락이,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검지, 그리고 힘의 방향이 엄지 손가락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전류는 아래로,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그럼 힘은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때는 이제 왼손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은 이렇게 이제 지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뜨려고 하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답을 써주면 되고,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거나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됐다 그러면 힘의 방향도 반대, 둘 다 반대가 됐다면 힘의 방향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요. 자, 우리 위쪽으로 이렇게 다시 가보면 여기 이제 스피커가 나오게 되는데, 스피커 확성기의 원리예요. 요게 바로 이제 힘의 방향과 이 그 도선, 즉 전류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을 때 받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 이런 거 구할 때 응용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자석 덩어리가 하나 있죠. 근데 이 자석은 윗면, 우리가 앞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면 여기 N극 자석이, 둥근 자석이 탁 튀어나와 있는 거고, 이 주변에 S극 자석이 그 테두리에 어떤 사이에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자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N극 자석이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S극 자석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사이에는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죠. 비어 있는 공간. 그런데 이 공간에 전류를 이렇게 코일을 만들어서 전류를 흐를 수 있는 전선을 이렇게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즉 자기장은 이 중앙에서 밖으로 퍼져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 색깔을 좀 제가 달리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기장은 이렇게 나가는 방향,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코일에 이 빨간색, 안쪽에 있는 이 빨간색 도선이 전류 코일이에요. 전류가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부분만 보다면 전류는 오른쪽 방향이죠. 자기장은 위쪽 방향이고, 그래서 전류가 오른쪽이니까 중지를 오른쪽으로,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고, 자기장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검지가 위로 이렇게 되게, 중지는 오른쪽, 검지 위, 그러면 엄지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 전선은 위로 뜨게 되는 거고, 코일 뭉치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코일 뭉치에 이 진동판의 중앙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판을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공기의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귀로 듣게 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이 전류의 주파수가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의 주파수랑 이제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스피커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응용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형태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힘을 계속해서 어떤 회전하는 힘을 주게 되면 그게 바로 모터가 되는 거예요. DC 모터, 교류 모터, 직류 모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모터에, 전기 모터에, 전원 써서 들어가는 모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적용한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 전류 도선이 있을 때 힘을 받아서 돌아가게 하면 모터, 이렇게 진동하게 하면 진동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원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면 350mm 길이의 도체, 그래서 L이 나와 있죠. L은 0.35m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전류 I는 10A가 되네요. 그죠? 반지름이 60mm인 두 원형 극 표면 사이에 자기장에 도체가 수직으로 놓인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자석이 이쪽에 S극이 있고, 이 아래쪽에 N극이 이렇게 있어요. N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자기장은 아래에서 위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방향에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분포하겠죠. 그런데 도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류가 10A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0A. 그러면 전류 오른쪽, 중지로 해서 전류 오른쪽, 자기장 위, 그러니까 힘은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들려 나오는 힘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이때 극 표면 사이에 총 자속이 주어져 있고, 자속이니까 파이가 주어져 있죠. 파이가 0.5
밀리 웨버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반지름이 60mm라고 했으니까 0.06m가 돼서 면적은 파이 곱하기 0.06의 제곱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단위가 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a분의 파이 하는 요게 바로 이제 자석 밀도 b가 되겠죠. 그래서 b를 구해 보면 파이 곱하기 요게 66 36이 나와요.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0.06의 제곱, 위에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이렇게 나와서 요게 바로 테슬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요거 계산기로 이런 충분히 또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산해 보는데 딱 보니까 마이너스 3승 있고 마이너스 4승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구해 보면 이게 36 파이분의 5 테슬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죠? 36 파이분의 5 테슬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B는 이제 구했네요. 그렇죠? 36 파이분의 5 테슬라. 그러면 힘은 어때요? 힘. 이제 자기장 속에 있는 도체, 그죠? 도체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힘은 요 세 개 다 그대로 곱해주는 거죠. BIL, ILB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곱한 게 뉴턴이 되게 되겠죠. 36 파이분의 5 곱하기 전류 10 곱하기 길이 0.35 한 다음에 뉴턴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죠. 단위가 뉴턴으로. 그러면 답을 다 구한 겁니다. 예. 계산기로 탁탁 누르면 이제 몇 뉴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우리가 자기력, 방향과 크기까지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과 크기. 방향 얘기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 자, 력. 다시 보세요. 력, 자, 전자력.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림에서 도체에 작용하는 A번에 보면 도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그래서 전자력 해주면 되는데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이죠. 자기장은 오른쪽.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류는 점으로 표현된 겁니다. 점이니까 전류가 나한테 나와야겠죠. 그래서 중지가 나를 향하도록, 자기장은 오른쪽을 향하도록. 그럼 힘은 위로 받게 되겠네요. 엄지손가락 위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힘은 위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B번에서 보면 도체에 작용하는 역시 힘의 방향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장이 N에서 S가 위로 돼 있죠. 그래서 검지가 위로, 전류는 X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중지가 바깥을 향하게, 그럼 엄지는 오른쪽을 받겠죠. 그래서 힘은 오른쪽 방향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C번 그림은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B가 줘야죠. 자기장은 왼쪽 방향이죠. 힘은 아래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의 자기장, 그러니까 검지가 왼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힘은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전류는 나오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류가 돼야겠죠.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이건 조금 이렇게 손을 막 꼬아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뭐 어쨌든 해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힘을 반대로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을 구한 다음에 그 전류를 다시 반대로 해도 됩니다. 자, 여기는 D번 그림은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X로 표시됐으니까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중지가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힘은 위로 갔으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향하게 되죠. 자기장은 이쪽이 NS가 돼서 왼쪽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 B, C, D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다 해보시고, 내가 화면을 보면 반대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왼손 가지고 직접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11.6절에 간단한 직류 모터의 작동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의 작동 원리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거 앞에서도 우리 화면에서 한번 봤던 건데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요거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고, 여기 화살표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흘러서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A에서 B로 들어가고 C에서 D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장은 N에서 S극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이죠. 이렇게 비스듬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 사이에서 이렇게 다 자기장이 향할 겁니다. 그럼 AB 도선을 보면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힘은 아래 방향을 향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얘는 아래 방향에 힘을 받는 거고, 이쪽은 오른쪽은 반대가 됐으니까 위쪽 방향에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 앞쪽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모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돌아가겠죠. 이쪽 도선이 이쪽에 와도 또 더 전극이 브러쉬와 정류자가 있기 때문에 또 바뀌어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더 큰 전류를 흘려주면 더 큰 힘을 받아서, 자, F는 BIL이라고 했는데 자기장을 일단 자석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장을 조절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길이도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 조절하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를 크게 하면 더 큰 힘이 돌아서 더 빨리 도는 거고, 전류를 작게 하면 천천히 흐르겠죠. 그래서 전압을 가지고, 전압을 바꿔주면 전류가 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터의 속도를 조절했을 때 이 DC 모터인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그럼 내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엑셀을 이렇게 당겨서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겠죠. 자동차도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더 빨리 가게 하고 싶다. 엑셀을 이렇게 밟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류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 큰 전류를 흐르게 하면 더 빨리 돌아가고 더 큰 힘을 받아서, 전류를 작게 하면 더 천천히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원리가 바로 DC 모터의, 직류 모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아주 간단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 전류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BIL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전류가 그럼 왜 힘을 받느냐? 바로 이 전선 속에 있는 전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선 속의 전하들이 계속 움직이면 그게 바로 전류가 되겠죠. 우리 전류라고 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어떤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었죠. T분의 Q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Q, 이렇게 이제 구했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전하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Q가 V라는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QVB가 돼요. Q가 V라는 속도로 지나가는데 B 속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지나가는 속도가 V일 때, 그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이 QVB가 됩니다. 전하의 단위는 쿨롱을 쓰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를 쓰고, 자기장의 단위는 여전히 테슬라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QVB 3개 곱하면 QVB 3개 곱하면 그대로 힘으로 몇 뉴턴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죠.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텔레비전 진공관 내의 전자가, 자, 이런 텔레비는 우리 20년 전 TV예요. 지금은 다 진공관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우리 TFT LCD나 또는 LED LCD, 이런 LCD를 쓰게 돼서 빛을 내게 되는 거고, 요즘 뭐 LED TV도 나오죠. LED 자체가 빛을 내서 우리가 TV를 보게 되는데, LED TV 같은 경우는 뭐 화면 크면 몇백만 원, 뭐 돈 1000만 원도 넘어갑니다. 그렇죠? 아주 대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많이 TV가 발전이 돼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졌죠, 대신에. 그렇죠? 근데 옛날 TV는 진공관 TV가 돼 있어서 우리 브라운관이라고 합니다. 이 진공관을 만든 회사가, TV 만든 회사의 이름이 브라운 텔레비 회사였어요. 그래서 브라운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속에 이제 전자가 지나가서 여기 자기장을 가해서 얘네들의 힘을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전자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나오게 해서 만들었던 TV가 30년 전, 40년 전 TV였던 거였어요. 자, 지금도 모니터는 CRT 모니터 쓰는 경우가 있죠. CRT가 바로 캐스우드 레이 튜브, 그래서 이 진공관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전자의 전하량인데, 물론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자석 밀도 18.5 마이크로 테슬라의 수직으로 지나가죠. 자,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음전하가 이렇게 위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오른쪽인데, 여기서 이제 방향은 안 나와 있는데, 방향은 V에서 B로 이렇게 이제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V에서 B로 회전시켜 주면 오른나사의 법칙을 써서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전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대 방향에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면을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QVB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F는
Q, VB 곱해주면 되는데 Q가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됐고요. 속도가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7승 미터 퍼 세컨드. 되게 빠르죠? 10의 7승 미터 퍼 세컨드로 달려가고 있고, 자기장이 18.5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테슬라, 이렇게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 미터 퍼 세크 쿨롱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계산하게 되면 요거 10의 7승하고 마이너스 6승 해봐야 1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답은 1.6 곱하기 3 곱하기 18.5에서 185를 이렇게 곱해줘요. 10에 1승이 있었으니까 18.5에 10을 곱해서 185로 바꿔주는 거고, 그대로 10에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그대로 오면 되겠죠. 답은 뉴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3 하면 4.8이고 4.8에 185 곱했으니까 약 4에 200 정도 곱한 거니까 한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뉴튼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뉴튼 정도로 아주 작은 힘을 받아요. 그런데 전자는 원래 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힘만 받아도 전자는 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힘을 이렇게 QVB로 구한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두 개의 공식이 이제 나왔죠. BIL과 QVB.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힘을 받고, 전하가 움직이면 전하가 힘을 받는데, 전하가 움직임이 계속되면 그게 바로 전류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다른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 자속과 자속 밀도 이런 거 이제 공부했었죠. 자속 밀도 B는 면적분의 자속,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만 이번 시간에 잘 알아두시면 자기장의 기본은 다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기 유도 공부해서 자기장에 관련된 항을 다 맞춰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이거보다 이제 다른 내용이 있지만 우리 공부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좀 어려운 강의 듣느라 고생이 됐을 텐데, 자꾸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늘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우리 카톡으로 질문하세요. 강의가 끝나더라도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항상 좋은 꽃길 많은 걷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